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간호사가 건넨 서류를 보는데 펜을 든 손이 멈췄어요.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빈칸은 여전히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이 이 근처엔 온다는 거예요. 4월 초였어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시장에 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는 김 씨 아주머니였죠. 미순 씨, 요새 아드님 자주 보던데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난주에도 단지 앞에서 봤어요. 차 타고 지나가시던데. 그랬어요? 네, 저도 인사하려다가 차가 빨리 지나가서 못했어요. 아드님 잘 지내시나 봐요. 김 씨는 웃으면서 장 보러 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조금 서 있었어요.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단지 앞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302동이에요. 단지 정문에서 제일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단지 앞을 지나갔다는 건 이 근처에 왔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집에는 안 온 거예요. 전화도 없었고요. 5년 동안 그날 저녁 휴대폰을 켰습니다. 연락처에서 아들 이름을 눌렀어요. 전화를 걸진 않았습니다. 그냥 번호를 보고 있었죠.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5년 전 마지막 통화 때도 이 번호였어요. 바뀌었을까 싶었지만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렸죠. 6번째 신호음이 끝나고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차단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 받은 거였어요. 번호는 살아 있었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김 씨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단지 앞에서 봤어요. 전화는 5년 동안 없었지만 근처에 놓은 거예요.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번호가 바뀐 것도 아니고 차단한 것도 아니었죠. 알면서 안 한 거면 그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냥 바빠서 깜빡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나는 명절 아침마다 9시에 휴대폰을 켜요. 8시 58분쯤 되면 탁자 위에 놓인 폰을 쳐다보게 되는데 습관이 된 지 오래라서 시계를 보지 않아도 그 시간쯤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더라고요. 9시 정각에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음이 몇 개 울렸습니다. 대부분 스팸 문자인 줄 알았죠. 대출 가능 금액 확인하세요. 건강검진 예약 안내. 그런 것들이요. 가끔 동네 반상회 단톡방에서 알림이 오는데 나는 읽기만 하고 답은 안 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일단 끊었습니다. 받아봐야 보이스피싱이거나 보험 권유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받을 전화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딸, 동생, 병원 예약 확인. 그 정도였어요. 요금제는 10년째 그대로예요. 월 2만 원짜리인데 통화 기본 제공 100분에 문자 무제한이었습니다. 매달 100분을 다 쓴 적이 없어요. 50분도 안 쓸 때가 많았죠. 그런데 바꿀 생각은 없더라고요.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뒷자리가 좀 특이해서 사람들이 한 번 들으면 기억하기 쉽다고들 했어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죠. 예전엔 이 번호로 아이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고 남편한테도 받았습니다. 장 보러 시장 갔다 올 때 남편이 뭐 사올까 물어보던 전화도 이 번호였고 아들이 학교 끝나고 엄마 나 다녀왔어 하던 전화도 이 번호였죠.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그때는 매일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은 그런 전화 없더라고요. 그래도 번호는 그대로예요. 연락처 목록은 가끔 정리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옆집 할머니 번호는 지웠어요. 더 이상 전화할 일이 없으니까요. 2년 전에 폐업한 동네 약국 번호도 지웠죠. 예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 번호는 한참 남겨뒀다가
올해 초에 지웠어요. 전화할 일이 없더라고요.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데 남겨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 별표도 없고 즐겨찾기도 아니에요. 연락처 목록을 열 때마다 맨 위쯤에 보였죠. 지우려고 이름을 누르고 삭제 버튼까지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안 가더라고요. 누르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끝인 것 같아서 그냥 화면 끄고 휴대폰 내려놨습니다. 기다린다기보다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두는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뭐가 혹시 모를 일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요. 지난 3월이었어요. 무릎이 자꾸 시큰거려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동네 병원이 아니라 버스 타고 두 정거장 가야 하는 큰 병원이었죠. 152번 타고 20분쯤 걸렸는데 그날 아침 날씨가 쌀쌀했던 기억이 나요. 3월이면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 바람이 차가웠거든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무릎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신분증 내밀고 차례를 기다렸어요. 간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펜을 들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보호자. 예전엔 자동으로 아들 번호를 적었어요. 2015년쯤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은행 갈 때마다 보호자 연락처 적으라고 하면 아들 번호를 썼죠. 빨리 적어야 한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당연한 거니까. 아들이 어렸을 땐 내가 보호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내 보호자가 됐더라고요. 학교 서류에 부모 연락처 적듯이 나도 병원 서류에 아들 연락처를 적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딸 번호를 적을까 했는데 딸은 부산이에요. 급하면 올라올 수도 없는 거리였습니다. 아들은 서울이에요. 차로 4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그런데 전화번호를 아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을 텐데. 펜을 든 채로 한참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른 환자 접수를 하고 있었고 나는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빈칸을 보고 있었죠. 그 빈칸이 자꾸 커 보이더라고요. 결국 빈칸으로 냈어요. 보호자 없으세요? 혼자 살아요. 간호사는 고개 끄덕이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환자가 처음도 아닌가 봐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검사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약 처방받고 물리치료 몇 번 받으면 된대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자꾸 접수대에서 멈췄던 순간이 생각났어요. 보호자 연락처, 그리고 빈칸. 빈칸으로 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작년에도 한 번, 재작년에도 한 번. 그런데 이번엔 왜인지 그 빈칸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 번호를 적었고 남편이 먼저 간 뒤로는 아들 번호를 적었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아들도 그때는 전화를 잘 받았고 병원 일정 문자 오면 엄마 괜찮으세요?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였더라? 2018년쯤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죠. 70을 넘기고 나니 혹시를 준비해야 할 나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호자 빈칸으로 내는 것도 어쩌면 혹시를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5월 중순쯤 무릎 물리치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치료 끝나고 접수대 지나가는데 간호사가 불렀죠. 김미수님, 혹시 보호자 연락처 업데이트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아, 그럼 예전 기록 그대로 두면 될까요? 2020년에 등록하신 거 있으시던데.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2020년이요?
네, 보호자 성함이 김상우로 되어 있어요. 아들 이름이더라고요. 그때 등록하신 거 그대로 쓰실래요? 아니에요. 그냥 지워주세요. 간호사는 고개 끄덕이고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했습니다. 나는 병원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152번을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2020년. 그 해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 출입이 까다로웠죠. 마스크 꼭 써야 했고, 보호자 동행도 제한됐고, 나는 그해 가을에 대상포진으로 입원했었어요.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아들이 한 번 왔었습니다. 입원 서류 쓸 때 보호자 연락처 적었던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남아있던 보호자 연락처는 5년 전 기록이었던 거예요. 최근에 사용한 게 아니라 옛날에 입력해둔 게 그대로 남아있던 거였죠. 나도 모르게 남아있던 거예요. 김 씨 아주머니가 봤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단지 앞에서 봤어요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우리 집 앞은 아니었어요. 단지 앞이었죠. 혹시 다른 집 방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전화를 안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의 중이었을 수도 있고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았을 수도 있죠. 5년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한 엄마 번호를 저장이나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번호를 삭제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어요. 일부는 내가 확인한 거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이고, 일부는 추측이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걸로 결론 내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유언장 쓸 생각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우리 나이 생각하면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잖아. 나 지난주에 썼거든. 동생은 나보다 3살 아래예요. 올해 72이었죠. 전문가한테 도움 받았으면 나중에 문제 안 생긴대. 언니도 한번 알아봐. 전화 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유언장.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유언장을 쓴다는 건 끝을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동생 말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일주일 뒤 동생이 알려준 곳에 전화했어요. 상담 예약 잡고 사무실에 갔습니다. 설명은 친절했어요. 재산 목록 정리하시고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 오시면 돼요.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안내 자료를 받아왔어요. 집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많지 않았어요. 아파트 하나, 예금 조금. 남편이 공무원이었으니까 연금이 조금 나오고 그거랑 예금, 이자로 근근히 사는 정도였죠.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다가 2010년에 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복잡해질까봐 미리 정리한 거였죠. 그때는 아들이 알아서 해줬어요. 서류 챙기고 이것저것 다녀오고요.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줬었어요. 그때는 고맙다고 밥도 해주고 용돈도 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그 몇 년 동안은 명절 때마다 왔었고 가끔 주말에도 들렀었죠. 손주 데리고 오면 나는 밥 차려주고 과일 깎아주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느 해부터인가 명절에만 오더니 그것도 짧게 왔다 가더니 나중엔 아예 안 오는 해도 있었죠. 펜을 들고 한참 생각했어요. 딸 이름은 금방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은 쓰다 말고 멈췄어요. 아들 이름 석자를 쓰려고 펜을 대는데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종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0분쯤? 20분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이름을 썼어요. 김상우. 그런데 쓰고 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아들 이름을 내 재산 분배 서류에 쓰고 있는 게 그래서 지웠어요. 줄 쫙 그어서 지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했어요. 지우고 나니까 빈칸만 남았는데 그 빈칸이 너무 컸어요. 병원 서류 빈칸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썼어요. 김상우. 이번엔 천천히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예전에 아들 출생신고서 쓸 때처럼. 그런데 쓰고 나서 또 지웠어요.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그걸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엔 종이가 헐어서 구멍이 날 뻔했습니다. 결국 빈칸으로 뒀어요. 서류는 그대로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아직 다 쓰지 않았어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언제 쓸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쓸 수도 있고, 10년 뒤에 쓸 수도 있고, 아예 안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연락처는 지우지 않았어요. 휴대폰 목록에서 아들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먼저 걸 생각은 없었지만 지울 생각도 없더라고요. 연락 오길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올 때 받을 수는 있게 해둔 거였어요. 유언장에는 이름을 못 쓰겠는데 연락처는 남겨두는 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름이 지나고 있는 8월 말쯤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날씨가 더워서 낮잠을 좀 자고 일어났는데 막 눈을 뜬 참이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010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는 안 받았어요. 2번 울리고 끊겼죠. 보이스피싱이거나 보험 권유겠거니 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전화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번호 맞나요? 화면을 보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예전 번호라서 혹시 바뀌셨을까 봐요. 누군지는 대충 알았어요. 아들 번호는 아니었지만 아들이 보낸 거겠죠. 번호를 바꿨거나 다른 폰으로 보냈거나 5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그런데 사과는 없더라고요.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번호 맞냐는 질문뿐이었어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문자 하나 보내면서 안부 인사도 없이 번호 확인만 하는 거. 나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맞다고 해야 하나, 누구세요라고 해야 하나,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는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여름 끝물이라서 소나기가 자주 왔거든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문자는 그대로 있었고 나는 답장을 안 한 상태였죠. 읽은 표시도 안 떴을 거예요. 읽기만 하고 열지 않았으니까요. 하루 종일 그 문자 생각을 했어요. 장 보러 갈 때도, 빨래 널 때도, 저녁 준비할 때도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해주면 다시 연락이 올까? 안 하면 그냥 끝날까?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었습니다. 8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를 다시 열었어요. 어머니 번호 맞나요? 한참을 보고 있다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가장 짧게 썼어요. 맞아. 2글자를 쓰는데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거 보내면 다시 연락 올까? 아니면 이걸로 끝일까?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는 금방 읽음으로 바뀌었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긴 읽었는데
답은 없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TV를 봤어요. 뉴스는 끝나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연락했어? 왔어. 뭐래? 번호 확인하더라. 딸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했어? 맞다고 했지. 그랬구나. 오빠가 나한테도 연락했었어. 엄마 번호 아직 쓰시냐고. 그래. 나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딸도 더 묻지 않았고 전화는 금방 끊겼어요. 9월 초 추석이 2주 남았을 때쯤 또 문자가 왔는데 이번엔 예전 번호였어요. 아들 이름으로 저장된 그 번호였죠. 5년 동안 꺼져 있던 번호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명절 때 들를게요. 짧은 문장 하나였는데 나는 읽고 답장은 안 했습니다. 5년 만에 온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정말 올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일까? 예전에도 갈게요 하고 안 온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기다렸다가 실망했었죠. 그 뒤로 며칠 동안은 자꾸 그 문자가 생각났어요. 장 보러 갈 때도 저녁 먹을 때도 뭘 준비해야 하나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마음 한쪽이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추석 전날 밤에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별로 할 것도 없었지만 손이 자꾸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반찬 버리고 냉장고 안을 닫고 그러다 시장에 가서 과일도 좀 사왔어요. 사과, 배, 포도. 명절 과일이죠. 집에 와서 과일을 씻어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찬도 몇 개 만들었어요.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명절 음식이라기보단 그냥 평소에 먹던 반찬들이었는데 괜히 만들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5년 만에 온다는데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온다고 했으니까 올 거라고, 이번엔 진짜 올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추석 당일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6시쯤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TV 틀어놨는데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만 보고 있었죠. 시계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9시, 10시, 11시. 들를게요라고만 했지 몇 시에 온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계가 신경 쓰였어요. 11시가 조금 안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한번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상자 하나 들고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조금 늙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좀 보이고 들어와.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냥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 숙이고 들어왔어요. 신발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등이 조금 굽은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말이에요. 거실에 앉아서 나는 물을 따라줬고 아들은 물을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그럭저럭. 무릎은 괜찮으세요? 나는 잠깐 멈췄어요. 어떻게 알았어? 3월에 병원에서 연락 왔었어요. 물리치료 일정 안내 문자요. 아, 그랬구나. 보호자 연락처에 2020년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 일정 안내 문자를 보호자 번호로도 보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드렸어야 했는데 아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사과는 아니었지만
변명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였습니다. 전화드렸어야 했는데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왜 5년 동안 연락 안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처엔 왔으면서 왜 집엔 안 왔는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들은 1시간쯤 있다가 갔는데 떠나기 전에 냉장고에 반찬 몇 개를 넣어뒀더라고요. 김치, 나물, 전. 며느리가 만든 거라고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며느리가 보내라고 한 거겠죠. 잘 가. 명절 잘 보내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테이블 위에 아들이 가져온 과일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있었으니까 60분이에요. 5년 만에 와서 60분 있다 간 거죠. 그게 길다고 해야 할지 짧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과일 상자를 열어봤어요. 사과, 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씻어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과를 샀었는데 어제 산 사과는 아직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 뒤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쯤 문자를 보내요. 전화는 아니고 문자였는데 건강하세요. 날씨 추운데 조심하세요. 그런 것들이죠. 긴 문장은 없어요. 항상 한 줄이에요. 나는 가끔 답장했어요. 알았어. 조심해 짧게. 나도 한 줄만 보냅니다. 명절 때는 왔습니다. 오래 있진 않았어요. 1시간, 길어야 2시간인데 빠지지는 않았죠. 작년 설날에도 왔고 올해 추석에도 왔어요. 매번 과일 상자 하나씩 들고 오고 냉장고에 반찬 넣어두고 가요. 유언장은 서랍에 그대로 있고 아들 이름은 여전히 빈칸이에요. 언젠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쓸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요. 쓸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요. 휴대폰 연락처에서 아들 이름은 그대로 있었는데 전화를 먼저 거는 일은 없지만 지울 생각도 없습니다. 지우지 않은 건 기다린 건 아니에요. 받을지 말지는 그때 가서 내가 정하려고 남겨둔 거였죠. 요즘도 명절 아침엔 9시에 휴대폰을 켜요. 모르는 번호는 여전히 안 받고 요금제도 그대로고 딸은 가끔 전화하고 동생도 연락하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 갔다가 김 씨를 또 만났어요. 미순 씨, 요새 아드님 잘 지내시죠? 글쎄요, 잘 지내겠죠. 명절 때 오시던데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안 오는 집도 많은데. 나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가끔 와요. 그래도 오시잖아요. 요새 자식들 바빠서 그런 거 이해해줘야죠. 김 씨는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나는 장을 보고 집에 왔어요. 김 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는데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김 씨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래도 오시잖아요. 그렇긴 하죠. 명절 때 오긴 하니까. 5년 전엔 그것조차 없었는데 지금은 명절 때 오고 한 달에 한 번 문자도 오고 예전보다는 나은 거 맞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내일 병원 예약이 있는데 정기검진이라서 또 보호자 연락처 물어보겠죠. 빈칸으로 둘 거예요. 예전처럼. 필요하면 그때 가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밤 9시에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습관처럼 휴대폰을 한번 봤어요. 알림은 없었고
그냥 연락처 목록을 열었더니 아들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우지 않았어요. 지울 생각도 없고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흘러가겠죠. 장 보고, 밥 먹고, TV 보고, 가끔 딸한테 전화 오고, 한 달에 한 번쯤 아들한테 짧은 문자 오고, 60 후반이 되면서 매일이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크게 나빠지지도, 크게 좋아지지도 않은 채로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지내겠죠, 아마. 번호를 지우지 않은 건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